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18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상참작이라는 정상참작이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쓰기도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참작은 대략 알 것 같습니다. 뭔가 참고해서 뭐 정한다. 정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옵니다. 도주가 어려워 자수를 하면 정상참작 되느냐? 해줄 게 따로 있지.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코로나로 여행이 취소되었을 때 정상참작이 될까요?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으므로 막 돈을 이렇게 제대로 환불을 받는다든지 막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럴 때 법률용어로서 또는 일상용어로서 꽤 많이 쓰는데 정상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한자로 어떻게 쓸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할 때는 이 정상을 쓰는데 여기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상을 쓴다. 이러한 정상은 글쎄요,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알기 어렵겠죠. 그렇지만 한자를 아는 사람들도 다 아는 글자지만 이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은 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정상은 뜻정자를 쓰고 형상상사를 쓰는데 이 뜻으로 이렇게 낱말을 해석을 하다 보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상이 무엇일까? 뜻정자 속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또 숨어 있을 것이다 하는 것. 그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뜻정자와 형상상이다. 형상은 어떤 모양, 어떤 상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뜻정은 이제 마음과 관련된다. 그래서 마음심, 심방변에 발음은 풀을 청이 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푸르다는 것은 뭔가 깨끗하다, 맑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사람이 가진 마음의 뜻이라는 것은 깨끗하고 맑고 그런 것이 기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형상상은 나무 조각 장수장변이다. 장군 할 때 만드는 글자예요. 이렇게 글자를 붙이면 장군, 장수할 때 장자가 되겠죠. 이 글자를 만드는 변으로 쓰임으로 장수장변이라 한다. 오른쪽에는 개견이 있다. 왜 개가 붙었느냐 하는 것은 오늘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형상상 할 때 개견자가 붙는다. 또 문서를 얘기할 때는 장이라고 합니다. 상장을 받는다 할 때는 이때는 장으로 읽는다. 어쨌든 정상이라고 할 때는 뜻과 형상 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뭔가 뒤에 특별한 해석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참작을 한다 하는 것은 막 대략 참고를 한다 막 이렇게 그래서 고려한다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참여할 참이다. 참여한다 때도 참을 쓰고 참고한다 할 때도 이 참자를 쓴다 그렇죠. 그리고 석삼의 가전자가 된다. 숫자 석삼을 가전자는 이렇게 쓴다 이렇게 되겠죠. 이 참여할 참은 글자를 뜯어보면 이러한 글자 마늘모가 3개 있고 또 이러한 모양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뜯어봐야 해석이 안 됩니다. 원래 옛 글자가 어떻냐 하는 걸 보면 여기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글자가 지금 참여할 참으로 본다. 그러면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학자들이 이 글자를 보고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해석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다르다. 비녀 셋을 머리에 꽂은 모양이다. 비녀를 3개를 머리에 꽂은 모양이다. 또는 하늘에 있는 별자리, 오리온 별자리에 어떤 별이 이렇게 3개가 나란히 있는 것인데 그것을 본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학자들은 또 서로 대립을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는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다. 참여한다 또는 석삼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그리고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따르느냐? 다규자가 있으면 수를 뜻하죠. 수를 따른다 또는 퍼낸다. 국이작이다. 그렇죠? 이것은 국자 같은 거.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 글자를 보면 이제 술통 옆에 이렇게 이제 국자 같은 것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술을 퍼낸다든지 또는 술을 이렇게 따른다든지 하는 때 쓰는 작이다. 그렇죠? 그래서 참작을 한다 할 때는 뭔가 참고해서 그것을 두고 고려를 생각을 한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술을 따르거나 퍼낼 때는 술통에 술이 얼마 들었는지 술병에 술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뭐를 참고해서 술을 퍼낸다거나 또는 따른다거나 그렇게 되겠죠. 빈 술독에서 술을 따내려고 퍼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접 보든지 술이 얼마 있는지 보든지 또는 술통을 두드려서 양이 얼마 있는지 이런 것을 보고 짐작을 먼저 한다. 이 짐작도 술을 퍼낸다는 그런 뜻이에요. 두 글자다. 술을. 그리고 그것을 보고 대략 짐작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얼마를 퍼내야 되겠구나, 몇 잔을 따로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하는 행위가 참작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참작이란 말이 참고하여 따른다, 그렇죠. 참고하여 뭐 행한다, 고려한다 하는 것이 참작이다. 자, 우선에 이제 정상이란 정상 참작의 우선 정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니 있는 그대로의 사정과 형편이다. 그러면 여기 정은 사정이란 뜻으로 쓰였다. 기본 뜻은 뜻정이에요. 그렇죠. 기본 의미는 뜻이다.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뜻, 또 어떤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사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형편, 어떤 상황을 얘기한다. 그렇죠. 사정과 상황을 정상이라 한다. 어떤 일의 실상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상은 우리 쪽에 유리하게 되었다. 실제 이 일의 사정과 형편은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런 말 저는 잘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쓰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딱하거나 가엾은 상태다. 예.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정상을 살피다.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공한지, 얼마나 안 됐는지 살펴보는 것을 정상을 살피다 하는데 이 두 가지 용법은 저는 잘 못 봤습니다. 저는 물론 쓰지 않고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나와도 이게 무엇일까 다시 한번 볼 정도로 잘 쓰지 않는다. 그렇지만 세 번째 나와 있는 이것은 법률 용어다. 이 두 개의 뜻을 기본으로 깔고 법률에서 정상이라는 뜻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범죄에서 구체적인 책임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사정이다. 어떤 범죄가 있었다. 범죄가 일어났는데 그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책임을 얼마나 물어야 될까라는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그 범죄가 왜 일어났고 어떻게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 어떤 사정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것이 정상이란 그런 얘기예요. 정상을 참작한다 할 때 정상이다. 그러면 정상 참작은 법률적으로는 앞에 정상이란 말을 어느 정도 기본으로 깔고 보면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떤 범죄가 일어났는데 법률적으로는 뭐 가타부터 할 수가 없는데 그 범죄가 왜 일어났느냐는 실상, 그렇죠? 정상, 실제 그것에 뭔가 참고할 만한 것이 없느냐 해서 그렇게 해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형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이다. 예, 줄여준다. 아주 드물게 검사가 이렇게 구형한 것보다 판사가 이렇게 형을 더 높게 중하게 하는 판결을 내린 경우도 가끔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줄여주는 것이죠. 그 상황을 보고 이 범죄를 일어나면 형을 몇 년을 때려야 되는데 그 자세히 알고 보니까 그럴 만한 사정이 좀 불가피한 사정이 있더라. 그럼 그걸 좀 봐준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상 참작은 이제 장량 감경이라고도 한다. 장량, 예, 어떤 형량을 어떤 정할 때 좀 줄여서 한다. 정상 장량 이렇게 되겠죠.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상 참작이라는 것도 판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닌 모양이에요. 어느 정도 범위가 정해져 있다. 일반적으로 유기형인 경우에는 장기 및 단기를 반으로 감경할 수 있다. 반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10년짜리다. 그러면 5년까지는 할 수 있지 4년, 3년 이렇게는 안 되는 모양이에요. 저도 법률 전공을 안 해서 잘은 모릅니다만 그 한계가 있다. 반으로. 그리고 유기형이 아닌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형이다 할 때는 무기나 2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된다.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로 낮춰줄 수 있다. 자격 상실을 이렇게 때려야 될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이렇게 감해줄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상 참작의 정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뜻정자를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왜 정상이란 말에 뜻정자가 들어갔느냐는 것이죠. 이 뜻정자의 의미는 물론 뜻이 기본이다. 뜻은 내 마음의 작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작용이다. 본성이다. 또는 사랑이다. 인정이다. 인정할 때도 이제 이걸 정을 쓰죠. 이런 것은 대략 알겠습니다. 무엇이다. 정치가 있다 할 때도 이 정을 쓴다. 그리고 진심이다.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오늘 다루는 정상이라는 낱말에 있어서는 이러한 의미가 있다. 이 뜻정자 안에는 물론 파생된 의미가 되겠죠.
기본 의미는 뜻인데 여기서 이제 파생이 돼서 사정이다, 형편이다, 실상이 어떠냐, 사실이 어떠냐 하는 것을 나타낼 때도 이 뜻 정자를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상이라는 것이 나왔다. 사실 그 상황이 어떠냐, 진실은 어떠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한 것이다. 근데 이 사실이라는 것도 사실은 잘 누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3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을 나타낼 때 이 뜻 정자를 쓴다. 그래서 정상이다 할 때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질렀다 할 때 그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그 정황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다. 그래서 판사는 그 상황까지 가서 실제 왜 이렇게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감량을 해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상이란 말에 정자가 붙은 이유가 이러한 근본 사실을 의미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상 참작을 하는 이유, 그냥 법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판결을 하고 선고를 하면 되지 왜 정상 참작을 해주느냐.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상이라는 것 안에는 실제 상황이 어떠냐라는 것을 알기 위한 그것을 포함하는 의미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사정을 알면 판결을 할 때 뭔가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범죄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불가항력이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든지 또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억울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또는 아주 실수라든지 고의가 아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고의로 범행을 한 사람과 실수로 한 사람과 또 불가항력으로 또는 불가피게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고의로 한 사람과는 상황이 다르다. 결과적인 범죄는 모양은 같지만은 그 근본을 실제 그렇죠. 실제 사실 그것을 따져보니까 좀 다르더라. 그것은 좀 이렇게 다르게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정상 참작을 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정상 참작 대략 무엇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정상 참작이다. 이 정상에 왜 뜻정자가 들어갔느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도 사실 좀 자신이 없는데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